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의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중개사법 교재 두 가지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죠. 이론 강의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좀비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밑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이죠. 실전편 제3강의입니다. 실전편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빨리빨리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는 시간이고 좀비 기출 문제집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없는 자가 딱 두 부류죠. 먼저 힘들게 자격증을 땄는데 그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네요. 그럼 합격하더라도 그 시험 무효가 되고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 처분일,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아니면 누구든지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볼 수 있습니다. 뭐 피성년 후견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결격 사유와 여기 있는 시험 응시 자격 없는 자 서로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외워야겠죠. 이것을 자치 3년 외워요. 자치 3년. 그리고 시험에서 부정의 부정의 무초입니다. 여기 무효 처분일이죠. 시험 시행일 틀립니다. 그리고 그도 맞아요. 그가 무효를 가리키니까 그가 무효죠.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무초 외우세요. 자, 이 시간에는 좀비 기출 문제집 1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지문이 길면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일 뒤로 달려가요. 제일 끝에 1번은 뭘 물어봤죠? 자격증 교부 물어봤죠? 그리고 문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이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자격증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막 숨 넘어가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입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번의 답을 딱 쓰고 다음 문제는 넘어가야 되죠. 뭐 밑에 읽으면 안 되죠. 1개월 기억하세요. 다음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응시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응시할 수 없다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외웠죠? 자치 3년에서 맞았습니다. 자치 3년. 그리고 또 부정의 무효 그래 외웠죠? 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 맞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도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핵심 키워드로 자주 보는 겁니다.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죠. 여기처럼 재교부 신청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도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대여가 무슨 말인가? 대법원이 4번처럼 판시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맞았죠. 자격 취소는 자격증 양도 대여가 사유입니다. 여기서 성명을 사용하겠다. 이게 자격증 양도 대여라 자격 취소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 행위의
해당하는 거네요. 기억. 다른 사람 공중의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거. 이게 자격증 대여 등 금지에 해당하죠.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매도죠. 그러니까 기억은 양수, 매수해도 안 되고 니은 양도, 매도해도 안 됩니다. 디귿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도 안 되죠. 리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게 이게 양도 대여죠. 그럼 네 가지 다 포함돼서 정답이 5번입니다. 한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예외적 기간이죠. 시험 시행기관자는 원칙 시도의사,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기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인 기간이라 이자가 시험 보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일단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자격증상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3번도 자격증 무조건 시도의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죠. 아까 1개월이었죠.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럼 부정이 무효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래서 부정이 무효 맞았어요. 처분 일부터 5년 맞았습니다. 부정이 무효 5년 맞아요.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20년에 한 번 나온 거 이런 듣보잡 문제 X 보지 마세요. 그냥 정답은 4번. 자취 3년 부정이 무효 외우면 완벽합니다. 4번 법령상 자격증이죠. 자격증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시도의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를 부탁하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라 그랬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맞아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납부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안 되죠. 공짜로도 안 됩니다. 자격증 따서 부모님 드려야지 안 돼요. 다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이게 유사명칭이죠. 그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이었죠. 여기서 뭔가 1번 1개월에 답을 쓰고 끝냈어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은 받고 싶어 환장하니까 1개월 기각하세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무적 기관이죠. 그럼 아래 네 가지를 심의하는데 이걸 손보시오 외워요.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저놈 손 좀 봐주세요. 손보시오입니다. 손이 뭐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는 중개보수 변경. 시는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이라 시험이죠. 4번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손보시오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이죠. 당연히 위원장은 한 명이겠죠. 안 헷갈려요. 다음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포함 제외 이거 다 외우셔야 되죠. 포함해서 총 7에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퍼펙트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포장해 달라 그러니까 포장은 엄청 크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물건 사면 물건은 조그만한데 포장은 엄청 큰 박스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븐일레븐에서 물건을 사는데 아주 심하게 크게 포장해 줘서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이 되었다. 자, 이게 보세요. 세븐일레븐 7에서 11명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기 심의위원회입니다. 협회 운영위원회랑 달라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협회 운영위원회는 19명이에요. 여기는 심의위원회는 7에서 11명. 다음 위원장 1명 포함 제외, 포함.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물건을 사니까 아주 심한 포장이 있다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뭐 이런 암기법은 정말로 저 아니면 못 만들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15페이지 1번. 자, 문제 읽을 때 답해 뭐 공인인사법 읽을 필요 없죠. 뒤에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겁니다. 1번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 되죠. 우리 시험이 15일 때 엄청 어려워서 추가 시험 봤습니다. 근데 15일 때 시험이 엄청 어려웠죠. 그때 전국에서 다 데모라서요. 데모라서 위원장 나와 그랬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계란 맞고 돌 맞았죠. 그래서 그때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바꿨어요. 왜 바꿔요? 얘는 계란바지. 야, 계란은 네가 맞아야지. 장관이 내가 맞으면 되겠니? 라고 그때 엄청나게 혼나고 나서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2번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맞아요. 포함해서 7에서 11명 맞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이죠. 포함.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시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장이죠. 앞에 중개보수가 아니라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심의하면 시험시행기관장이 따라줘야겠죠. 뭐 4번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척 당연히 빼고 해야겠죠. 빼야 공정합니다. 자,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했을 때는 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오른팔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겁니다. 1번 아까 중개보수 변경 심의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이죠. 협회 설립 인가가 뭐 심의위원하고 상관없죠.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이건 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문제 출제할 것인지 여부.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그래서 4번도 시험이죠. 5번도 시험. 이렇게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합니다. 제목이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 관한 거 소관사항입니다. 정답이 2번이죠. 3번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겁니다. 1번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맞아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맞았습니다. 그리고 7에서 11명 맞아요. 네, 기억하세요. 세븐일레븐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합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돈 받고 자문했겠죠. 자문한 경우 그럼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 빼고 해야겠죠. 그래야 공정합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뒀을 때는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오른팔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개시하고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명으로 옳은 거죠. 위원회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니은 또 나와서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맞았고 7에서 11명 이내 맞았습니다. 세븐 11에서 심의위원회 심한 포장 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었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뒀을 때 위원장이 소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까 선보시효 외웠죠. 기억,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 니은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중개 보수 변경, 리을 손해배상 책임 손보시효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손보시효 외워두세요. 6번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거 보세요. 위원이 7에서 11명 누가 다 임명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요. 아까 위원장은 계란바지 제1차관 계란바지입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이번 심의사항에는 중개보호 선보시효 보수 변경사항 포함됩니다. 3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 맞아요. 자격취득이 가는 사항의 경우 시도이사 시험 시행기관이 따라야 한다 했죠. 4번 또 나왔네. 위원장 1명 포함 맞아요. 포함해서 7에서 11명 이내 위원입니다. 5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예를 들어 법인이 대리인, 예를 들어 법률 대리인, 변호사였어요. 그러면 그 위원은 당연히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 빼고 해야겠죠. 5번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안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빼고 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중개사법 이론 강의 계속 반복해 주세요. 특히 암기사항도 그 30분짜리 영상 계속 보시면 7, 8문제 맞춥니다. 다음 민법 이론 강의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지금 약간 초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도 계속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